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이유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후보는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사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지난 4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국면 전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검사 탄핵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부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딸이 다쳤습니다. 60대 남성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5달 동안 공석이었던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는데 축구협회는 내일 자세한 선임 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간 공방을 넘어서 집안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밤사이 연판장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참석할지를 당협위원장에게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던 연판장에 이어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라며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제2의 연판장 논란은 국민의힘 김종혁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당권주자 측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참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가 여부를 두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며 파렴치한 해당 행위라는 표현과 함께 강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후보도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연판장을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과 당원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하자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는 표현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며 이번 논란이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 세우기와 같은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연판장 논란이 자신의 캠프와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연판장 표현은 내로남불이라고 한 전 위원장 측을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래서 총선에서 졌다고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요.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연판장 논란은 자신의 캠프와 무관하다며 연판장 표현은 악의적 프레임,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돕는 의원 일부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사퇴를 압박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걸 거론한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당무 개입으로 끌고 가는 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SNS에 이래서 그들은 총선을 졌다.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깎아내렸습니다. 김 여사 사과 기회를 날린 아마추어,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를 하는 아바타라고 적었습니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쪽은 우격다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가 파행으로 가선 안 된다며 한 후보는 문자 논란에 사과하고 원 후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면 공멸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정 갈등의 촉발 요인이 아닌 당의 재건과 미래의 비전을 담은 공약으로 경쟁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첫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일절 관여는 없다며 각 후보가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와 연판장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민 기자 먼저 사실관계 확인부터 다시 해보죠. 실제로 연판장이 동계 맞습니까? 네, 몇몇 인사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린 건 사실입니다. 어젯밤 11시쯤부터 당협위원장 단체방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도 이 전화를 돌렸다고 인정한 박종진 인천 서울 당협위원장에게 통화 내용이 실제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여기에 참석할지 여부를 묻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판 성명 취지인 만큼 10명 정도가 참석의 뜻을 밝혔고 20명은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된 바와 달리 자신은 사퇴 요구와 같은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 해명이 맞다면 원희룡 전 장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화살은 원 전 장관에게 향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이 자신의 캠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면서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캠프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박 위원장 역시도 대통령도 원희룡 전 장관도 아닌 원외 모임인 성찰과 각오 차원의 논의였다라고 원희룡 캠프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 예민한 시점에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예, 제2의 연판장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가 나경원 의원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나경원 의원의 등판을 막기 위해 친윤계 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졌죠. 당사자였던 나 의원도 제2연판장 이 이름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 연판장과 저의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데 모두 줄 세우기 정치와 줄 서기 정치로 가고 있다. 네, 나 의원 설명은 당시 자신은 계파가 없었을 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 맞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한번 보죠. 실제로 이런 연락이 돌았다면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누가 또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당헌 당규상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확인된 바로는 이 전화통화를 돌린 사람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당협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한다면 이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은 이 문제로 선관위에 제소를 하거나 이의 제기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선관위가 논란이 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고성 메시지를 이미 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 측은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야당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곧바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한 공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문자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단숨에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방탄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하냐며 이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을 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탄핵으로 궁지에 몰리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국면 전환용 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지난 4일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4-5개 소환 날짜를 제시해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 조사입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먼저 공개하며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사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직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대선 당시인 2021년 말 처음 불거졌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건을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전방위 압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검사 탄핵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해 7월 중순쯤 해당 검사를 법사위 심판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행패라고 쏘아붙였지만 민주당의 계획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고 최혜병 소속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이어 경북경찰청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용민 중령 측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잇따라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한 겁니다.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심의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주요 사건은 시도청장이 심의위를 열 수 있어 위법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심의위 외부 위원들은 경찰 출신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한 외부 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지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관련 판례들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했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1년 가까이 끌어온 최혜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아버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딸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60대 남성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는데요. 가해자는 같은 빌라에 살다 2년 전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부산 구포동의 한 빌라 입구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쯤 빌라 현관에서 60대와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대 남성은 숨지고 6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초등학생 딸이 119에 신고했는데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6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남성은 숨진 40대 남성이 산책을 가려고 빌라 현관을 나서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살다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0대는 그 빌라에 다른 세대에 살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었어요. 2년 정도 됩니다. 지인집을 방문한 걸로 일단 추정이 돼요. 경찰은 이들이 기존에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 새벽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승용차 뒤를 따르던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2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특수 차량 2대가 옆으로 넘어진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일으켜 세웁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차량 터널 근처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탱크로리 차가 이를 뒤따르다 넘어진 현장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두 차량 운전자만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를 받고 2차로상에서 11시 방향으로 서 있었어요. 그 차를 추돌을 하면서 1차로 쪽에서. 탱크로리에는 피부에 염증이나 화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 18톤이 실려 있었는데 누출되진 않았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원인 모를 불이 나 정비소 건물과 안에 있던 차량 3대가 불탔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30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농막에서도 불이 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고 불은 더 번지지 않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95세 노인이 휴대전화 없이 실종됐다가 수색 사흘 만에 집 근처 숲에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선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양방향 열차가 40분 정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가 오인 신고로 확인돼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매년 오는 장마는 피할 수 없어도 장마로 인한 피해는 준비만 잘하면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큰 비가 왔을 때 지하터널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빗물터널. 서울시가 이걸 만들겠다고 한 게 2년 전인데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진 물폭탄은 서울 강남역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잠겼었거든요. 가슴까지 찼었는데 그래서 업무할 때도 비가 또 그때만큼 계속 오지 않을까. 당시 서울시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겠다며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의 지하 40m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서울 신월동 일대는 4년 전 이 시설이 완공된 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강남역 인근 공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곳 지하에서부터 빗물터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1년가량 지연됐습니다. 사업비가 2천억 원 넘게 삭감돼 4차례나 공고가 유찰됐고 올해 사업비를 늘리고 나서야 시공사가 나타났지만 착공은 아직도 못했습니다. 건설 자재 비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회사에서 남는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빗물터널을 보완할 여러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보도블록보다 물을 토양으로 잘 통과시키는 투수성 블록 사용을 늘리고 건물에 소규모 빗물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조그만 면적에서 받게 되면은 비교적 깨끗한 물이 들어오거든요. 홍수도 방지하고 수자원도 확보하는. 기후변화로 침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5달 동안 공석이었던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홍 감독의 한 차례 고사가 있었지만 결국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된 홍명보 감독. 표류하는 한국 축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아 헤맨 축구협회의 선택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 감독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외국인 감독의 무게를 두고 100명이 넘는 후보자를 검토했지만 협회 재정 문제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 감독이 1순위로 떠올랐지만 협회 내에서 추천과 관련해 갈등이 일었고 이 때문에 홍 감독 본인도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다시 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어젯밤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선수 시절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홍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내며 지도자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대표팀 감독으로 명예회복에 도전합니다. 홍 감독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시작으로 2년 뒤 열리는 월드컵과 3년 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이끕니다. 축구협회는 내일 오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중 노출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5번째 공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 이후 연이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is more qualified to be president or win this race than me. 처참했던 토론 성과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했던 앵커가 백악관으로부터 질문지를 요청받고 조율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The questions were sent to me for approval.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인터뷰에 나선 건데 오히려 고령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 직접적 접촉을 더 늘리고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령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지 크레이그 하원 의원이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면서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찜통 더위 속에 새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쇼핑을 하러 간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온도는 37도로 차 안의 온도는 50도가 넘었습니다. 새 아이 중에는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갓난아이도 있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차 문을 열자 앞자리에서 남자아이가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 부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찜통 더위 속 쇼핑몰 주차장 차 안에서 땀으로 범벅된 새 아이가 구조됐습니다. 4살, 2살 남매와 아직 목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생후 한 달 된 아기였습니다. 우연히 주차장을 지나던 시민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하면서 제때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He was sweating profusely. The little girl, to me, she looked like she was in shock. 다행히 차 문이 열려 있어 구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주 온도는 37도를 웃돌았고 차 내부는 50도가 넘는 불가마였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쇼핑을 떠난 엄마는 50분쯤 뒤 다시 돌아왔고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You know, some people take some precautions like leaving their phone or purse or keys to the house or something in the back seat with the children so they don't forget to check on the children before they get out of the car. 지난해 미국에서는 30명의 아이가 뜨거운 차 안에서 방치돼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벌써 7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몬순 장마 기간인 네팔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최소 47명에 이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네팔 수도 카트만두 시내의 모습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차량은 고립됐고 주택가도 사원도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हिजोदेखि पानी परेर अस्तिदेखि पानी पऱ्यो तर आजको गम्भीर समस्या छ तपाईको बालबच्चादेखि लिएर तपाईको चाहिँ मुटुका रोगीहरू छन्.
네팔 당국은 몬순 기간에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낙뢰 피해로 19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총 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 당국에 접수된 홍수는 55건, 부상자가 발생한 폭우는 77건에 달합니다. 56वटा बाढीको घटनाबाट 4जनाको मृत्यु, 1जना बेपत्ता र 2जना घाइते भएका छन्। पहिरोबाट 24जनाको मृत्यु र 19जना घाइते भएका छन्।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네팔에는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내리는 몬순 장마로 산사태와 폭발성 홍수가 나타나 매년 수백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죠. 닷새째인 오늘은 화산재가 1000m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화구에서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연신 솟구쳐 오릅니다. 화산재와 함께 검은 연기도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습니다. 지난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침묵을 깬 뒤 닷새째인 오늘도 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발 3,330m 높이의 에트나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분화 기록은 기원전 4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이 무려 10,000m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근 카타니아 공항에서는 90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15,00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칠리아 스트롬볼리 섬에 있는 해발 700m 높이의 화산도 지난 5일부터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Visiting beautiful Stromboli with just a breathtaking wonder of nature. We love it watching the lava flow down into the sea. 이탈리아 당국은 적색 경보를 내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일치기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태어날 때 200g도 채 되지 않던 두 아기 판다는 어느덧 30kg이 넘을 만큼 폭풍 성장했는데요. 많은 축하 속에 열린 두 판다의 돌잔치, 돌잡이로는 뭘 잡았을까요? 박통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판다 루이바오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동물원이 선물로 준비한 대나무 자동차에서 한참을 킁킁거리며 탐색 시간을 갖습니다. 매사 신중한 성격으로 소문난 루이바오는 돌잡이를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루이가 많은 고민의 끝에 아령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령의 의미는 건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 등장한 쌍둥이 동생 후이바오는 거침없는 성격만큼 많은 고민 없이 인기를 뜻하는 마이크를 집어듭니다. 우리 후이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후이는 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200g도 안 됐던 두 쌍둥이는 어느덧 30kg이 넘었습니다. 판다 할부지로 통하는 강철원 사육사는 두 쌍둥이가 태어난 날이 아직도 엊그제 같습니다. 2023년 7월 7일 날 새벽에 있다가 정말 엄마 양수가 터지는 모습부터 해서 다 지켜봤었는데 벌써 이 아이들이 맙소사 1년이 됐다는 게 정말 새롭습니다. 두 쌍둥이 판다의 성장 동영상은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넘었고 큰 사랑을 받으며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푸바오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었고 이제 푸바오 마지막 공개 날도 왔었는데 이제 루이 후이한테도 이제 약간 정이 가는 동생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보러 오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이번 돌잔치 행사에는 누리꾼 3만 명이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최저 연 1%대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총액이 5개월 만에 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아간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최근 전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 삼송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달 서너 건이었던 거래량이 지난달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상당수는 출산 부부들입니다. 서울 집값은 뛰는데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집을 사는 겁니다. 서울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곳은 서울에 붙어 있는데도 전용 84제곱미터가 아직도 9억 원 아래여서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젊은 분들이죠. 30대, 동안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대출 받으시는 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모두 2만 3천여 건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총액은 5조 8,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75%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집을 샀습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불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리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도 오르고 있어서 대출 총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일단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서민 반발을 고려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이르면 내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10,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이 발표됩니다. 어차피 처분하지 못할 것이란 의료계의 이른바 학습 효과를 의식한 듯 정부는 면허 정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조 장관은 7월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미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만큼 복귀에 불응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전공의 출근율은 8%, 사직 처리는 0.58%에 불과해 사직 처리 대상자만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절대 다수 전공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3개월 수준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의료체계만 5개월째 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분 방안과는 별개로 응시 제한 지침을 개정해서 오는 9월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응시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수영장이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온 후 여름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급성 신우 신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증상과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요로 감염의 일종인 신우신염은 요도가 짧은 여성 환자가 80% 이상입니다. 수영장에 갔다 왔어요. 아이들하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좀 저기 하길래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일 경우 남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뇨로 인해 갖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앓은 거죠. 많이 아파갖고 몇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얘기 들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기본 상식에서는 걱정이 되죠. 상세히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에는 급성 신우신염 환자가 급증합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환자 수는 2만 명대로 뛰었습니다.
실내외 수영장 등에서 물을 통해 세균이 몸에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감염 경로입니다. 원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을 거쳐 신장에 닿게 되는 겁니다. 증상은 고열과 오한, 허리 통증 등인데 특히 허리 통증은 일반 근육통과 달리 척추와 맨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극심합니다. 엎친 데 덮쳐 방광염까지 동반되면 배뇨통과 야뇨, 혈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어려워 항생제 처방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가는 여름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광 안에 균들이 서식하지 못하게끔 자꾸 씻어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물을 평소에 많이 마시는 게 좋고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전문가는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채류를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패션계의 트렌드가 매해 달라지고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면서 멀쩡한 옷들도 폐기함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의류 폐기물이 연간 10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패션 기업들이 재고를 활용해 가방이나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등 버려지는 옷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옷에 한창 관심이 많은 20대 학생들이 바느질을 하며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재료는 바로 등산복 점퍼에서 뗀 주머니. 가방 장식은 옷의 상표에서, 끈은 등산화에서 가져왔습니다. 등산복 재고와 자투리 원단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옷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옷으로 탈바꿈되거나 모자나 지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의류 폐기물이 연간 10만 톤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내 패션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버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사이클링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라는 게 이제 환경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그거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선 수월하고 의미도 살릴 수 있다. 버려질 뻔한 옷의 변신은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재고 상품을 매장 인테리어 자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탈의실 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실이 보이는데 원단같이 보들보들할 것 같지만 만져보면 여느 벽과 다르지 않게 견고합니다.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서 오래된 재고 의류를 자체 전량 폐기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전량 재활용해서 인테리어 자재라던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패션 산업의 친환경적인 행보가 앞으로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해가 비추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최근 우산과 양산의 기능을 겸하는 우양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비 올 때 신는 레인부츠는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인기라네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입니다. 우산과 양산의 기능을 합친 우양산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양산을 쓸 수 있어가지고 우양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양산은 방수 가공된 우산에 양산의 기준인 자외선 차단율 85% 이상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폭우와 불볕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매출이 한 달 전보다 60% 늘었습니다. 엄마들만 쓴다는 인식이 강했던 알록달록 꽃무늬 양산이 자외선을 꺼리는 젊은 층을 겨냥해 디자인을 바꾸고 나선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우양산들은 디자인이 아주 심플해지고 무게까지 아주 가벼워지면서 20, 30대 고객들 수요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올 때 신는 장화인 레인부츠 판매량은 9배 급증했습니다. 레인부츠는 이제 더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능성은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도 주목받으면서 레인부츠 업계는 색상과 디자인을 다채롭게 바꾸며 남성 고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레인부츠를 이용하고 있어서 또 추천도 해줘서 제가 오늘 매장에 와서 실제로 착용도 해봤고 저도 한번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개성과 기능을 겸비한 장마용품들이 거리의 풍경을 하나둘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충청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내일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비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에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으로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대구가 31도, 제주 33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주로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